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나 때는 말이야. 개인 뉴딜로 달라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곧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라떼남 최대환. 곧 미남 홍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소환하는 남자 라떼남 최대환입니다. 곧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꽃미남 홍기빈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미남이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 우리 홍기빈 소장님.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위한 범국가 프로젝트 K 뉴딜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쉽게 말해 K 뉴딜 시즌 2 K 뉴딜의 10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이어서 오늘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하면 학교를 싹 녹색으로 칠하고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 시절에 맞지 않은 단세포적인 그런 발언이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차, 4차 산업혁명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교육과 의료였죠. 교육과 의료였죠. 네. 의료는 전에 말씀을 드렸고 교육에 아직 이 충격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걸 전면화하자는 게 이 계획입니다. 우선은 학교 건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어진 구조를 보면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병영. 네. 이 구조로 건축이 돼 있어요. 여고괴담이 바로 그런 학교가 배경으로 나온다. 그다음 막 푸세식 변소까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건물을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스마트하게 바꾸자 이 계획이고요. 네. 학교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동네들도 있고 학교에 오는 그 학부형들이나 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치자라고 하는 게 두 부분이고요.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생태적인 방법으로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관계된 건데 교육의 내용도 더 이상 이제 그 교과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칠판에다가 쓰고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학교 교육 내용에 새로운 그 업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 똑똑한 학교. 그렇죠. 그렇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이 코너를 독립해서 코너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물밀듯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의 우리나라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KTV 아카이브 영상으로 구성한 K 뉴딜 리우스 함께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 뉴딜 리우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해봅니다. 입학식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학교에 온 신입생들. 그땐 왜 그리도 코를 많이 흘렸는지 가슴에 손수건은 필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당시 문교부에서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한 명당 하나의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457이요, 2,498이요, 3,257이요. 그 시절 주사는 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죠. 교복과 까까머리, 단발머리로 상징되던 학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잠시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역시 운동장에서 뛰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 시절 운동회는 온 가족의 축제였고 1980년대에는 보온 도시락이 등장해 난로가 없어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컴퓨터가 학교에도 들어오면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컴퓨터 수업도 실시했습니다. 100년지 대계라는 우리 교육,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K 뉴딜 리우스 라떼남 최대환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 영상을 보면서 추억이 물밀듯이 정말 쳐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주산 배우셨습니까? 주산이요. 네. 악몽이었죠.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손이 똥손이라가 주로 이제 선생님한테 이게 혼날 때 이게 손 이렇게 밀어가지고 주산을 밀어가지고 드르륵 밀고. 드르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달라질 미래 학교는 얼마나 어떻게 또 달라질까요? 지금 시점에서 각 학교에서 와이파이 보급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80, 제 생각에 우리나라 정도면 예. 거의 한 8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고 15%가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차, 4차 산업혁명에 그 충격이 제일 안 온 부분의 하나가 이 교육 부분. 그렇네요. 예. 지금 인프라가 너무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또 이러면 이제 탭PC도 필요하고 여러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에 의료를 살펴볼 때와 마찬가지로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학교가 스마트하게 바뀌는 어떤 급물살을 탔죠. 그렇죠. 좋은 그렇습니다. 계기가 됐죠. 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게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의 학교 교육은요. 19세기 초에 그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만든 국민식 교육, 국민교육 여기에 지금 기초를 두고 있어요. 네. 굉장한 장점도 있는데 또 굉장히 지금 그 시대적으로 낙후된 것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학교 교과서에서요. 두랄루민이라는 금속 이름을 배웠어요. 두랄루민. 네. 두랄루민. 기억납니다. 이게 뭐냐 싶은데 학교 가서 그 교과서를 안 보면은 두랄루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학교를 다녀서 교과서를 배워야만 사람이 깨칠 수가 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막 십리길 이 책보따리 쓰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그 첨단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옛날에 나폴레옹이 만들었었던 정규 교육 시스템과 정규 교과서 시스템만 가지고서는 최신 지식이라든가 가장 효율적인 정보 지식의 전달이 비효율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이 이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에듀테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나폴레옹이 지금 태어났다면 바로 이걸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폴레옹이 우리가 보통 공과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폴리테크니크라고 하는 공학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학교를 정식으로 만든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살린다면은 지금 교육하고 기술하고 합쳐서 에듀테크를 만드는 게 21세기의 나폴레옹식 교육의 개혁이 아니겠느냐. 그렇네요. 네,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이죠. 네. 에듀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합쳐서 에듀테크. 불문과 나오셨죠? 맥시 보고.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와 함께 그린도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그린 스마트 스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린, 그러니까 친환경 시설로 학교를 만들게 되면 학교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환경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스스로가 컨텐츠가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예.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서울시 동작구에 그 성대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이나 임야도 아니고 서울의 그 복잡복잡한 동작구에서 그 태양광을 그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를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동작구의 그 성대골 마을은 그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범이 된 마을이고 거기 있는 학생들도 이 에너지 전환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걸 갖다가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 스마트 스쿨 구축이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부지런한 제작진이 또 화롯가를 떠나서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함께 보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K-뉴딜 현장을 찾아서. 우리 학교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제로 스쿨로 설립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한 잔에 팔아가지고 학교 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50m의 땅속에 파일을 박아서 거기서 나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주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시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양, 생산되는 에너지양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생각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중앙에 들어오면 커다란 메인 홀도 있고 도서관, 또 회의실,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것도 시설이 엄청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정말 크고 좋은 시설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꾸는 대표적인 악몽 중에 군대 2번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학교라면 학교 입학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젊어지고 어려진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공간도 중요하다. 지금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학교 자체를 환경 교육의 장으로 바꾼다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데 열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라든가 이 구조 같은 것들을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아주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건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건축의 구조라든가 학교 공간의 배치를 병영이 아니고 학생들이 다 같이 모이고 즐기고 배우는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태양광 발전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텃밭을 만든다든가 스마트 농업이죠. 실내 농업 같은 걸 하는 공간으로도 바꿔서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도 함께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왜 학령 아동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전에는 뭐 지방에서만 산골에서만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나옵니다. 도심에서도 지금 폐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밀고 또 여기 무슨 우리가 호텔이나 무슨 빌딩을 올릴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갖다가 아이들도 또 선생님들도 또 주민들도 함께 생태 체험을 함께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네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학교라면 여고괴담 귀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더 몰려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런가요? 예, 우리도 생태 귀신. 물러가라. 네,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그린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는 21세기형 맹모 삼천지교다. 맹자 어머니께서요.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지 않습니까? 21세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이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 이사 가지 말고 학교를 바꿉시다. 저는 초록 병아리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제 그 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다니면 노랑 병아리라고 불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생태적인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들이 배우면은 초록 병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인간이 못 됩니다. 삶의 방식이나 마인드나 이런 게. 그런데 21세기 또 22세기로 가는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은 산업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완전히 저랑은 달라야 되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병아리들이 초록색의 사고방식과 초록색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초록 병아리들이 모이는 곳을 만드는 게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초록 병아리. 거의 시인데요. 삐약삐약. 네, 다음 주에는 K-뉴딜 10대 과제 중 또 하나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라떼남 최대한이었고요. 저는 곧 미남 홍기빈이었습니다. 꽃미남이 꽃미남 될 때까지 쉽게 말해 K-뉴딜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교복도 입었고요. 네. 추억의 책가방도 했고요. 머리도 이부가리로. 근데 좀 다리 좀 떨고 다니셨습니다. 껌 좀 씹었죠. 그렇습니다. 샹하이 트위스트를 죄송합니다.